반갑습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폭력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방과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폭력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모두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성폭력이란 것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것들은 신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성폭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해당하고 심리, 정서적인 피해도 모두 다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성폭력들은 과연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성폭력은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모나 신체의 특징을 놀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여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해당하지요. 자, 여기 친구의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하거나 혹은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신체 접촉을 하는 것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장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했을 때 친구가 받아들이는데 장난이 아니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나는 보기 싫은데 친구가 억지로 야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역시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상대방이 몹시 불쾌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폭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라든가 혹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폭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여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전화번호도 주고받아서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을 하면서 다정하게 다가와서 야한 말을 하셨거든요. 친구들 안녕? 난 아라라고 해. 우리 친구들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네, 아니요? SNS 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요. 잘 아는 친구도 있고 아직 정확히 모르는 친구도 있네.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디지털 성범죄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원치 않는 모습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에 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야. 특히 이 범죄는 친한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 한번 풀어볼까? 질문을 잘 듣고 OX로 대답해주면 돼. 디지털 성범죄는 무서운 사람의 협박으로 시작될까? X인 것 같아. X. X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협박을 하면서 들어오면은 그 나쁜 짓을 할지 알아채고 도망갈까 봐. 저한테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야한 말을 하셨거든요. 정답은 X. 모두 잘 알고 있구나. 친구들 말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무서운 사람의 협박으로 일어나지 않아. 쪽지나 채팅을 통해 서서히 친해지면서 몸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SNS에서 만난 친구의 사진 모두 진짜일까? X인 것 같아요. X. 맞는 것 같아. X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빌려서 쓴 걸 수도 있어요. 사진은 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을 통해서 뭐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어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은 X. 홍제 말처럼 사진 속 얼굴이 친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친구들과 같은 10대인 척 속이거나 성별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내 정보를 알려주거나 내 사진을 보낼 때에는 유의해야 해. SNS 친구가 선물을 보낸다며 집, 학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도 될까? X 같아요. 아니요. 절대. 제 개인정보를 그 친구한테 주는 거니까 제 개인정보를 그 친구가 악용할 수도 있어서요. 뭐 자기가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정답은 X. 모두 잘 맞췄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돼. 사귀는 사이에서 나의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줘야 할까? X인 것 같아요. X요.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야한 사진이 아니니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X. 소중한 사이라면 서로가 불편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줘. 무리한 부탁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1366, 1388에 도움을 요청해. 우리 친구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정말 대단해. 그럼 중요한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볼까? 나 혹은 내 친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여성 긴급전화 1366이고요. 삭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꼭 기억해요. 친구 사이라도 개인정보, 몸 사진을 요구할 땐 먼저 어른에게 알려요. 몸 사진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 이미 인터넷에 올린 경우 등 모두 무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에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자,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평소에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둡니다. 예를 들면은 112라든가 혹은 119 역시 여러분들이 불 끄는 데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번호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집에 혼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럿이 있는 것처럼 불을 켜고 문을 잠급니다. 자, 문단속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
그 다음 길을 다닐 때 사람들이 드물거나 어두운 곳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는 범죄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어두운 곳 말고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여러분들 얼굴처럼 아주 밝고 건강한 곳으로만 다니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 내 몸을 만질 때 큰 소리로 싫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작은 소리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친구가 즐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주 큰 소리로 여기 느낌표 하나 둘 셋, 자 5개 6개 7개가 될 정도로 하지 마세요 하고 큰 소리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음란 메일이 왔을 때는 화면을 저장하고 부모님께 알립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 어른들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로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자, 첫 번째로 택배 위장 성폭력입니다. 요즘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택배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택배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 보통 요즘에 보니까 띵동 하고 택배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자들이 택배인 척 하면서 벨을 누르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배와 택배다 하고 나왔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밖에 택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택배를 가지러 나가지 말고 집안 어른이 계실 경우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 선물 같은 거 주는 사람 혹은 애완동물을 보여주면서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뭔가 낌새가 수상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예방 방법을 알고 아는 것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잘 지켜줘야 되겠죠. 잘 지킨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폭력 침착하게 대처해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잘 가. 잘 가. 얘야, 여기 주소에 적힌 집이 어디인지 같이 가줄 수 있니? 선생님께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땐 5걸음 떨어져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지? 강제로 끌고 가면 손이나 팔을 물거나 팔과 다리를 버둥거려 빠져나와 힘을 다해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지? 도와주세요! 여기서 잠깐. 내 얼굴 중에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 4, 3, 2, 1. 네, 생김새와 관계없이 모르는 사람은 모두 조심해야 해요. 아빠, 오늘요.
얘야,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 안 가니? 아저씨와 같이 재밌는 놀이 하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땐 어른들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그림이나 글로 경험한 일을 적어두라고 하셨지. 절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말해줘서 고맙구나. 너의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렴. 낯선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땐 첫째, 싫어요, 안 돼요, 소리쳐요. 둘째, 있는 힘껏 빠져나와 도망쳐요. 셋째,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일을 글이나 그림으로 정리해요. 성폭력은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심한 장난은 치지 않기로 해요. 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소중한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요.